46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화는 훈민한자는 설문해자를 용광로에 녹여서 구조학습과 융합하였어요. 2-1입니다. 훈민한자는 지식나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훈민한자의 스몰 스텝. 훈민한자에서는 한글에 비하여 모양이 복잡하고 획수가 많아서 배우기 어려운 한자를 쉬운 글자부터 점차 더 어려운 글자로 스몰 스텝으로 쉽게 배워나가기 위하여 브루너의 구조학습 이론을 한자 학습에 적용하여 한자의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첫 단계가 모든 한자에서 한 획으로 셈하는 기본획 34자입니다. 기본획은 훈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학습편 총 쪽수 32쪽에 있고 훈민한자 천일야화 16일 밤 이야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3. 기본획 34자의 이름과 모양을 배우면 모든 한자를 정확하게 획수를 셈할 수 있습니다. 한자 자전에서 부수에 따라 한자를 잘 찾을 수가 있고 필순에 따라 한자를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4. 다음은 훈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학습편의 기초한자 390자입니다. 이 기초한자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2획, 3획, 4획으로 되어 있고 획수가 더 많은 복잡한 한자도 2획, 3획, 4획의 부분 글자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5. 이외 훈민한자 강의 기초한자 학습편에 있는 만화로 보는 훈민한자 포럼 총 쪽수 29에서 30쪽에 있는 것처럼 동물이나 사람이 직감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획수는 1획, 2획은 물론이고 3획에서 4획까지입니다. 그 근거는 심리학자가 까마귀가 수를 인지하는 능력을 실험한 것과 모든 나라에서 수를 나타내는 숫자를 만들 때 3과 4까지는 낱개를 알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 그러므로 복잡한 한자의 모양의 구조를 분석하여 한글의 잡모음에 해당하는 기초한자는 직감적으로 구별하여 쉽게 학습할 수가 있다는 심리학적인 근거가 분명합니다. 곧 기초한자는 한글의 잡모음이나 가나다라 또는 한글처럼 직감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7. 훈민한자에서는 쉬운 한자부터 점차 더 어려운 한자로 스몰 스텝으로 한자를 배워나가므로 공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가 기본획, 나 기초한자 390자, 다 공소자, 공소자는 기초한자에 기초한자를 결합한 한자로 더 복잡한 한자의 공통으로 원서가 되는 한자입니다. 보기로 절사는 갈지가 변형한 흑토 모양의 마디촌을 결합한 공소자로서 모실시, 기다릴 때, 가질지, 우뚝솟을지, 때시, 귀글시, 특별할 특, 무리 등의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라, 파생공소자. 파생공소자는 공소자에서 다시 파생하여 점차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공소자로 배워나갑니다. 보기 공소자 이말림. 이말림은 신하신 더하기 사람인 더하기 물건품이며 이말림 더하기 그릇명을 결합하면 볼감이 되고 볼감을 파생공소자로 하는 더 어려운 자불남, 넘칠남, 감남나무람, 쪽풀남, 누더기람, 바구니람, 닷줄남, 두루볼남, 거울감 등으로 배워나갑니다. 8. 일반적인 한자의 학습법은 목인법입니다. 목인법은 눈목도장인 방법법입니다. 한자를 딱 보고 눈도장을 찍어서 무조건 단번에 외우라는 것입니다. 위에 만화로 보는 훈민한자 포럼처럼 장기를 두는 사람은 장기에 새겨진 한자를 눈으로 분간을 할 수가 있어요. 장기에 있는 몇 글자는 반복 연습을 하면 목인법으로도 한자를 잘 배웁니다. 목인법으로도 오랜 시간에 수많은 반복 연습을 하면 한자를 잘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글자를 외워서 쓰기는 어렵고
초의 장기에는 행서로 되어 있는데 이 글자를 읽을 줄은 알지만 쓰지는 잘 못합니다. 지금까지 한문 교과서와 추구, 사자, 수학, 천자문을 비롯한 모든 한자 한문 학습서는 위에 후민한자의 기본액, 기초한자, 공소자, 파생공소자의 구별이 전혀 없이 마구 뒤섞어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눈도장을 찍는 엄청난 어려움에 허덕이며 한자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중 대다수가 한자 학습 치매 공포증에 시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민한자의 체계에 따라 스몰 스텝으로 배우는 것에 비하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감 선생, 다음은 설문해자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다음 URL을 클릭하여 해설자 손예철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이 설문해자는 어떤 책인가요? 주감 선생, 한돌자가 소장한 설문해자는 누가 지은 책인가요? 한돌자, 예, 제가 구입하여 소장한 설문해자는 동안시대의 허신이 차안하고 청나라 단옥제가 주석하고 대만 천공서국에서 인행한 자전입니다. 주감 선생, 설문해자는 어떤 책인가요? 예, 설문해자는 약 2000년 전에 완성한 방대한 한자학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입니다. 주감 선생, 설문해자는 자전으로서 인류 문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대한 경전이라면서요? 한돌자, 그렇습니다. 설문해자는 한자의 소전과 해서의 글자 모양과 도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해설한 중국 최초의 자전이랍니다. 설문해자에 수록된 표제자의 수는 정문이 9353자이고 이체자는 글자의 음과 뜻은 같으나 자형이 다른 한자를 말합니다. 이체자 1163자를 합하여 1519자라고 합니다. 주감 선생, 설문해자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 경전인가요? 한돌자, 설문해자는 자형의 문자학, 자음의 성운학, 자의의 훈고학, 경전의 경학을 연구하는 경전입니다. 주감 선생, 설문해자는 어떤 서체로 되어 있는가요? 한돌자, 예, 설문해자는 소전은 진나라의 재상 이사가 대전을 간략하게 변형시킨 글자체, 소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한자를 해석한 내용은 해서는 정자체의 한자라는 뜻입니다. 해서로 기록하였습니다. 대전 주문, 고문은 많은 글자에는 없고 드물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3. 한돌자는 설문해자의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였는가요? 주감 선생, 설문해자를 펼쳐보니 한글은 한 글자도 없고 첫눈에 보니 답답하더구만. 한돌자, 그렇지요. 저 역시 처음에는 한문을 번역하는 능력이나 지식이 해박한 것도 아니었소.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답답하였지요. 주감 선생, 한돌자는 어떻게 설문해자를 이해하기 시작하였나요? 한돌자, 예,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무작정 책장을 넘기며 뒤지고 또 뒤졌어요. 그러니까 뒷면에 540 부수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중국어 사전을 찾아서 해서와 대비하여 자원을 해석하였어요. 소전과 대전의 글꼴을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문을 완전히 다 알 필요는 없고 한자의 부분 글자와 도금 등 구조만 알면 돼요. 주감 선생, 그러면 설문해자를 이해하는 번역서는 없는가요? 한돌자, 어렵게 찾아내었지요.
자소사전이라고 메칸도에서 금하연 오채금님이 편찬한 책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4. 설문해자의 한자는 소멸하고 생성하였어요. 주감선생, 설문해자는 2000년 전에 편찬된 책이니까 현대와는 많이 다르겠지요. 한돌자, 그렇고 말고요. 설문해자의 표제해자는 현대 우리가 쓰는 한자와 비교하면 수많은 한자가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고 사라진 한자가 많습니다. 또 설문해자에는 없는 한자가 한안대사전 동아철판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곧 허신이 설문해자를 찬한 지 약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한자는 소멸하고 또 어떤 한자는 새로 생성한 것입니다. 동아 한안대사전에는 소전과 대전이 실려 있는데 동아 한안대사전에 설문해자에는 없고 새로 생겨난 한자에는 소전이나 대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꽃화 같은 한자는 소전이 화, 빛날 화, 꼬다에 해당한다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5. 설문해자의 대전 소전과 해서의 대비. 주감선생, 허신이 왜 소전을 표제자로 내세웠을까요? 한돌자, 예,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저의 가설입니다. 동안시대의 허신이 설문해자를 찬하면서 소전을 표제자로 하고 예서나 해서를 표제자로 하지 않은 까닭이 있어요. 소전의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의 모양이 예서와 해서에서는 더욱 간략하게 변형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음 보기를 보면 소전에서는 달월, 몸육, 배주, 법붕에서 이 달월 모양이 대전과 소전에서는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에서 각각 다른 모양이었으나 해서에서는 그 모양이 모두 달월로 변하였어요. 소전과 해서를 대비하여 보아야만 부분 글자로 쓰인 월의 자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달월, 육달월, 배주의 달월, 법붕의 달월을 활자에서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였으나 현대에는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 그 구별은 활자의 서체에 따라 사라져서 다 같이 달월 모양으로 변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문해자에서는 소전을 기준으로 자전을 편성하여 해설을 구성하는 부분 글자의 모양과 뜻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자원을 밝힌 것입니다. 주감선생,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해서에서 부분 글자의 모양은 전서와 대비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돌자, 바로 그것입니다. 발글명, 기롤욕, 아침조, 무너질붕 등의 자원을 해석할 때 소전과 해설을 대비하여 자원을 해석해야 발글명의 월은 달월이고 몸육의 월은 몸육의 변형이고 아침조의 월은 배주의 변형이고 무너질붕의 월은 법붕의 절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원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에서 자원을 보고 여러 가지 월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월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달월의 소전은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발글명의 달월은 이 달월과 발글명에서 이 달월의 소전 모양이 같습니다. 곧 이 소전 모양과 발글명의 이 소전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달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몸육입니다. 몸육, 고기육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달월과 달리 소전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기를육에서 기를육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고기 육의 이 소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를 육에서 이 다월 모양은 몸 육이 변한 모양이고 이 고기 육과 몸 육에서 다월의 소전 모양이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이 다월은 몸 육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벗붕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벗붕의 자원을 보면 벗붕은 붕새의 왼편 날개와 오른편 날개를 상행한 글자로 붕새가 날면 무새가 그 뒤를 따라 날아가듯이 같이 몰려다니며 사귀는 일, 벗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붕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새의 왼편 날개와 오른편 날개를 상행한 이 모양이 두 개의 달월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 무너질 붕을 보면 산 무너질 붕의 도우미 그림이고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달월 모양은 이렇게 붕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 무너질 붕의 이 월 모양은 벗붕의 이 절반으로 달월 모양의 소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 무너질 붕에서 한 개의 달월은 벗붕의 달월을 절반으로 나눈 그 모양이 달월 모양입니다. 주감 선생, 그러니까 시중의 한자 교재를 보면 자원풀이가 비논리적이고 춘추 전국시대인 것입니다. 여기서 춘추 전국시대는 제멋대로 뒤틀려 있다는 표현입니다. 한돌자, 훈민한자 이외에 다른 우리나라 한자 학습 교재에서는 이렇게 소전과 해설을 대비하지 않고 자원을 설명한 교재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법은 글자를 잘못 해석하여 오류의 함정에 빠집니다. 주감 선생,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자 공부하면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모양입니다. 한돌자, 다른 어떤 한자 책은 자원을 밝히지 않고 무조건 한자를 외우라고 하니 한자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한자 학습 교재에서 소전의 글자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아친조의 월은 배주라고 하면 한자 학습자가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배워도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전이나 소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활자로 공개된 글꼴이 훈민한자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음 46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화는 훈민한자는 설문해자를 용광로에 녹여서 구조학습과 융합하였어요. 2-2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 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